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우리가 악성 코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악성 코드란 무엇일까라는 건데, 악성이다라는 거죠.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네, 시스템을 파괴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들 때부터 악의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제작된 프로그램, 또 그것에 대한 구성 요소, 이거를 이제 악성 코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이러스와 악성 코드는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바이러스를 포함시키는 겁니다. 바이러스, 웜, 스파이웨어, 트라이몽마 이런 것들이 모두 해를 끼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한테 해를 끼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악성 코드다라고 합니다. 자, 악성 코드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상식을 키우기 위해서 악성 코드와 바이러스 부분은 가볍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악성 코드는 이제 언제부터 이제 진행이 됐냐면 우리가 이제 인터넷이 시작되는 것은 1968년이고 악성 코드는 이제 1990년대 정도에 감염, 증상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해지면서 자세히 분류를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과거에는 이제 디스크 복제를 하게 되면 이제 이게 걸렸는데 우리가 이제 정보화 시대에 뭐가 발달이 됐냐면 이제 네트워크가 발달이 됐죠. 네, 그러면서 이메일을 통해서 또는 웹으로 감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악성 코드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사이버 범죄자들이 이용을 하는데 사이버 범죄자들이 이제 상대방의 컴퓨터라든지 모바일 기기에다가 악성 코드를 설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사용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악성 코드가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 기기에다가 이제 악성 코드를 이제 심는 거죠. 악성 코드를 심으면 이걸 통해 가지고 원격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범죄자들의 각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능적인 사이버 범죄자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성 코드는 여러분의 비밀 정보를 훔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증 정보를 이제 훔치고 또 여러분 이름으로 된 스팸 이메일을 발송을 하고 또 디도스 공격을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특정 시간대에 여러분 기기에 의해서 특정한 사이트에 공격을 해라 이렇게 이제 해커가 조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악성 코드 감염으로부터 보호를 하려면 일단은 뭐예요? 안티바이러스, 백신을 설치를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이 안티바이러스는 악성 소프트웨어가 있는지 탐지를 하고 또 이제 실시간으로 해놓으면 방어하는 그런 기능도 있지요. 네. 하지만 우리가 항상 뭐냐면 병이 나오고 나서 뭐가 나와요? 백신이 나오듯이 우리 인간 세상은 그렇듯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나서 악성 코드가 나오고 나서 해당된 악성 코드를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악성 코드를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새로운 악성 코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조심을 해야죠. 어떻게? 네, 의심스러운 웹사이트는 방문하지 말자. 또 잘 모르는 사람이 이제 보낸 이메일은 열는 것 자체도 하지 말아라 라는 거고, 자, 여러분이 메시지로 링크가 전달이 됩니다. 그런 것도 함부로 접속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평소 때 실시간 감시를 켜두는 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모바일 악성 코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이 부분도 시험 문제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이제 상식을 넓히기 위한 거고요. 자, 가볍게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모바일 기기에 설치가 돼서 이제 우리들의 이제 보안을 위협하는 거다라고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폰이잖아요. 전화, 통화하는 게 주 목적인데 여기다가 이제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게임도 하고 또 여러 쇼핑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인터넷 뱅킹 등 중요한 작업들을 우리가 진행을 하죠. 그래서 아직은 스마트폰에서 보안은 좀 취약한
취약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취약한 부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보안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 속에 있는 중요한 정보를 탈취를 하고 일부러 프로그램의 오작동 잘못되게 유도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모바일 악성 코드가 발견된 것은 이제 2000년대고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네, 손가락 꼽을 정도의 이제 몇 건 이 정도 발견이 됐는데 이제 블루투스입니다. 블루투스가 발견이 되면서 블루투스가 이제 여러 사람에게 이제 전파가 되면서 카비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우리 일반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모바일 악성 코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단말기 장애,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이 뭔지 알겠죠? 어느 날 갑자기 핸드폰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04년도에 스컬이라는 악성 코드가 단말기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이제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스컬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제 이렇게 생긴 거예요. 네, 비슷하게 생겼나요? 이렇게 뭐처럼 보이세요, 여러분? 해골이에요, 해골. 네. 그래서 아이콘의 모양을 어느 날 일어났더니 다 이 해골 모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화는 되는데 다른 기능들을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단말기 장애의 유발령이에요. 배터리 수모형이다 그러면 배터리가 바로바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력이 사용되도록 지속적으로 유발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얘도 이제 카비르라는 이제 악성 코드가 대표적이 되는 것이고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내 핸드폰이 있으면 주변에 블루투스를 지속적으로 이제 찾아요. 검색을 해요. 네, 그리고 이 블루투스를 통해서 악성 코드를 전파를 하는 그런 특징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블루투스를 이렇게 검색을 하는 거죠. 네, 사용자 모르게. 그럼으로써 이제 배터리가 바로바로 소모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고요. 근데 이제 과금 유발령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핸드폰 요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예요. 이거는 뭐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국제전화를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또 모르는 사이에 멀티 메시지를 막 보내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요금이 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는 이런 서비스가 자기도 주인도 모르게 막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막 50초마다 국제 전화로 막 전화를 걸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이제 과금 유발령이 되고요. 정보 유출령은 뭐냐면 이제 개인 정보죠. 네, 개인 정보를 바깥으로 유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밀번호 외우기 귀찮으니까 핸드폰을 막 저장해 놓고 쓰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안 카드 할 때마다 찾는 거 귀찮으니까 사진 찍어서 보관하는 경우도 있죠. 통장 번호, 주민등록증 이런 개인 정보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도 다 유출시켜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앱을 다운을 받을 때 여기에 부수적으로 이제 다운을 해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보안의 단말 설정, 단말의 보안 설정을 변경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바깥으로 개인 정보를 유출을 해버리는 거고요. 자, 크로스 플랫폼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단말기를 통해서 핸드폰이 있으면 이 핸드폰을 통해서 핸드폰을 여러분이 이제 컴퓨터에 연결해서 쓸 때가 있겠죠. 네, 그래서 단말기를 통해서 컴퓨터를 감염시키는 이제 악성 코드가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기기에 이제 메모리 카드에 이제 윈도우 웜을 복사합니다. 웜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계속 복제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감염된 것을 이제 PC한테 꼽았을 때 PC를 완전히 감염시켜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핸드폰에서 컴퓨터를 감염시킨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제 새로운 공격 유형이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앱을 다운로드 받을 때 주의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의심스러운 앱은 다운로드 않도록 하자라는 거고,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는 방문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알려지지 않은 사이트를 방문할 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자, 발신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는 또는 메일은 삭제를 해라. 열어보지도 말고 삭제를 해라라는 거고요. 자, 비밀번호 설정을 핸드폰에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비밀번호 설정을 반드시 하고 정기적으로 이제 변경을 하자. 단말기가 분실이 되었을 때 비밀번호를 유추하기 어려운 것으로 하고 정기적으로 변경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루투스라든지 무선레는 평상시 때 켜놓지 말고 네, 필요할 때만 이제 켜놓아라 라는 거죠. 네, 그래서 특정한 악성 코드는 이제 블루투스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 증상이 발생된 경우 악성 코드 감염 여부를 확인을 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백신 프로그램으로 진단하고 치료하세요 라는 거고, 다운로드한 파일은 반드시 바이러스 검사한 다음에 사용을 하세요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운로드 하기 전에 우리가 바이러스 검사를 해야 되는데, 부득이한 경우 다운로드 한 다음에 실행해야 될 경우 스마트폰용 백신 프로그램으로 검사를 한 다음에 바이러스를 이제 치료하세요 라는 거고, 운영체제 백신 프로그램을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세요 라는 겁니다. 바이러스는 지금 현재도 계속 만들어져 있고, 만들어진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게 백신입니다. 만들어지지도 않은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백신은 아니죠. 네, 그래서 백신을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세요 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바이러스는 이제 PC 안에서 다른 파일에까지 급속도로 감염을 시키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 특정한 파일만 지우는 경우도 있고, 컴퓨터 전체를 사용할 수 없게 먹통으로 만들 수가 있고, 또 이제 놀리는 거죠. 화면에 당신은 바이러스에 걸렸다 라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띄우기도 합니다. 또는 일반 사용자가 바이러스에 걸렸는지 모르도록 한 상태에서 USB에 특정한 파일을 저장을 해서 또 이메일로 보내거나, 또는 다른 컴퓨터에서 USB를 꽂았을 때 또 바이러스가 유포되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이제 시스템실에서는 절대로 USB 사용 금지 그런 교육장도 있습니다. 자, 바이러스가 어떻게 해서 처음 사용이 되었을까?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크리퍼 바이러스가 이제 처음 발견이 됐는데요. 이것은 자기 복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크리퍼. 그래서 크리퍼는 이제 아파넷을 통한, 아파넷은 뭐예요? 인터넷의 효시죠. 그래서 여러 대의 컴퓨터를 이제 연결을 해서 사용되는 인터넷의 효시가 되는데, 자, 이 아파넷을 통과할 수 있는 접근 권한을 얻은 겁니다. 네, 그래서 해당되는 것을 이제 원격 시스템에 복사를 시킨 거죠. 이렇게요. 네, 그러면서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거고요. 화면에 띄워놓습니다. 놀리는 거죠. 나는 크리퍼 잡을 수 있다면 나 잡아봐 라는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띄워놓는 거죠. 그런 게 있고, 또 개인용 PC에서는 이제 최초의 바이러스를 이제 브레인이다라고 합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 이제 내가 열심히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소프트웨어를 이제 출시를 했어요. 그럼 사용자들이 일정한 금액을 내고 구매를 해야지 내가 이제 열심히 노력한 대가를 얻을 텐데, 사람들이 다 복사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개발한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참 난감하죠. 또 화도 나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복제를 하게 되면, 불법 복제를 하게 되면 바이러스에 걸리도록 해버리는 거죠. 네,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어떠세요? 워드, 엑셀 이런 소프트웨어를 통해서도 마이크로 오피스를 통해서도 문서와 엑셀을 감염시켜지면서 퍼져나가는 형태로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컴퓨터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는 이제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 이건 이제 여러분이 내가 감기가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
개념이라고 생각해 보면 되세요. 시스템의 입장에서는 일단 바이러스가 걸린다. 그러면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이 시스템의 속도가 엄청나게 느려진다라는 것은 컴퓨터가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뭔가 정상적인 파일을 실행을 낼 때 부수적으로 같이 실행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죠. 네, 이럴 때는 이제 바이러스를 의심해 보자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응용 프로그램 실행 시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평상시 때는 잘 실행되던 프로그램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그 감염된 파일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실행되게 못하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특정한 사유 없이 오류가 자주 나거나 발생하는 경우는 바이러스를 의심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상한 오류 메시지가 나오거나 이제 또 그림이 보여지거나 이상한 소리가 난다. 이러면은 이제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고형 메시지 박스, 그다음에 이제 음악과 같은 이상한 소리, 이런 것들을 이제 의심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의 메모리 용량이 이유 없이 계속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컴퓨터 바이러스가 감염이 될 때 임시 파일 등이 생기는데 이 임시 파일들이 계속 용량을 차지하다 보니까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나의 용량은 이유 없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자, 파일의 작성 일자가 임의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의 파일이 있으면 바이러스 파일이 이리 들어와서 이걸 덮어씌우게 되거든요. 그럼 컴퓨터는 어때요? 최종 수정 날짜가 화면에 표시가 되는 거죠. 이 날짜가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또 바이러스가 또 똑똑해가지고 날짜 변경을 안 하면서 감염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시스템이 이유 없이 자주 다운이 돼버립니다. 시스템이 이상이 있거나 운영체제가 좀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다운이 되는데 바이러스 감염이 됐을 때도 자꾸 다운이 돼버립니다. 네, 이럴 때는 이제 의심을 해보자. 자, 파일이 사라지거나 생겨납니다. 특정한 종류의 파일이 사라져버려요. 그 다음에 의미 없는 파일들이 계속 생겨나요. 그러면 이제 바이러스 감염을 의심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웜이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계속적으로 복제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인형이 여기가 있으면 계속 이렇게 똑같은 것을 복제를 시켜가지고 방 안 가득하게 내 짐보다는 인형의 짐이 많듯이 자, 나의 디스크에 보면은 원래 있던 내가 필요한 파일보다 웜으로 만들어진 파일이 다 꽉 차버리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기 자신을 계속적으로 이제 복제하는 것, 그게 이제 웜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웜은 이제 언제 시작을 했냐? 그러면 이제 대학원생이었던 모리스가 이제 개발했던 이제 모리스 웜이 있습니다. 네,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모리스 웜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연결된 수많은 컴퓨터를 빠르게 감염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웜이다라는 것은 조금 바이러스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가지고 스스로 복사본을 만들어서 전파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복제를 이용을 해가지고 네트워크를 이제 손상시켜 버리고 파일을 악의적으로 암호화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런 경우죠. 고객 정보가 들어있는, 예를 들어서 고객 정보가 들어있는 KT다. 근데 이 고객 정보에 한 명이 있겠죠. 이 파일들을 전체 암호화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회사에 있는 사원이 이제 고객에 대한 정보를 열어보려고 하면 어떠세요? 열릴 수가 없어요. 암호를 모르면. 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럼 이 파일이 존재하지만 이 파일들의 암호가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어때요? 굉장히 곤욕스럽겠죠. 네. 자, 이래서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파가 되면서 네트워크에 대한 트래픽을 유발시키고 또 속도 저하의 피해를 이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메일, 이메일에 대한 거, 또 네트워크니까 이제 공유 폴더에 대해서
또 운영체제의 보안 취약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전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트로이 목마가 있습니다. 목마거든요, 목마. 자, A라는 집단과 B라는 집단이 서로 싸워요. 근데 B가 일부러 져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앞에다가 안전히 사람 한 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목마를 하나 딱 놔둔 거예요. A 입장에서는 우린 전쟁에서 이겼다. 이거는 신이 준 선물이다 해가지고 이 목마를 끌고 성 안에 가져와서 이제 이겼으니까 맛있는 술을 마시면서 잔치를 벌였겠죠. 그런데 이 속에는 솔직히 B의 병사들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밤이 어두워지니까 B의 병사들이 이 목마에서 하나 둘씩 다 나와가지고 이 A의 군사들을 다 무찔렀다라는 데서 이제 유래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혀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평소 때는 정상적인 파일이에요. 네. 그런데 특정한 날짜가 되면 원격 조정을 당할 수 있어요. 자, 일어나라. 시스템 파괴시켜라. 이런 일을 해라. 라고 원격 조정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트로이 목마에 걸린 파일들이 일어나가지고 다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파괴를 하기도 하고 여러분에 대한 이제 신용카드 정보, 비밀번호, 자, 이런 것들을 다 바깥으로 이제 유출을 해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원격 조정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사이트를 접속을 해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디도스 공격이 있습니다. 디도스 공격은 특정한 서버를 공격함으로써 제3자들이 그 서버를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때 좀비 PC를 하고 좀비 PC에서 이 트로이 목마에 감염된 PC들한테 명령어를 내립니다. 특정한 사이트를 접속해라, 공격해라 라고 이럴 때 사용되는 게 트로이 목마 이제 형태다라는 겁니다. 네. 자, 여러분이 가볍게 바이러스, 악성 코드, 웜, 트로이 목마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